혜수, 신둘, 아내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 겉보기에 그녀의 삶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었죠. 오늘도 아침 6시 알람과 함께 시작되는 하루. 가족의 아침을 차려내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남편의 셔츠에 묻은 보풀을 떼어내며 배웅합니다. 오늘 회식 있으니까 늦을 거야. 남편의 간단한 인사가 전부였죠. 혼자 남겨진 집에서 혜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이 공허함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녀는 종종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아내로서? 엄마로서? 아니면 한 여자 혜수로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혜수는 깨달았습니다. 언젠가부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보, 엄마. 그저 역할로만 불릴 뿐이었습니다. 혜수야, 동창회 올 거지? 오랜만에 온 단체 메시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옛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결국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잊고 있던 혜수라는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있을지도. 거울 앞에 서며 혜수는 오랜만에 진짜 화장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고 향수도 뿌렸죠. 남편은 무심히 말했습니다. 다녀와. 너무 늦지는 말고. 모임 장소에 들어선 순간 환호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 혜수야. 우와, 정말 오랜만이다. 그렇게 여러 얼굴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그녀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멈췄습니다. 현수. 대학 시절 그녀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지만 끝내 잡지 못했던 첫사랑. 그가 거기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따뜻했습니다. 순간 혜수의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진 듯 했죠. 혜수야. 정말 오랜만이네. 낯설지만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 혜수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현수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반가워요. 그 순간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했습니다. 대학 시절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던 모습, 운동장을 함께 걸으며 나눈 소소한 대화들, 사소한 눈빛에도 가슴이 두근거리던 그 시절. 넌 하나도 안 변했구나. 예전 그대로야. 현수의 말에 혜수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숙이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래? 나는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아니야. 똑같아. 그때처럼. 예뻐. 그 말 한마디에 혜수 안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냥 한 여자 혜수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은 오랜 공백을 단숨에 지웠습니다. 마치 어제 헤어진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죠. 시끌벅적한 모임 속에서도 두 사람만의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나눈 대화. 넌 어떻게 지냈어? 현수의 질문에 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야 뭐. 평범하게. 결혼하고 아이 둘 키우고. 행복해? 너무 직접적인 질문에 혜수는 당황했습니다. 행복하냐고.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한 게 언제였을까요? 뭐 그런 대로. 애매한 대답이었지만 현수는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결혼했었어. 했었다는 게. 작년에 이혼했거든. 혜수는 놀란 표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미안. 괜한 말 했나? 아니야. 그냥 뜻밖이었어.
서로의 일상을 묻고 답하는 동안 두 사람의 눈빛은 자꾸만 오래 머물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듯한 시선의 교환. 마치 세월이 만들어준 거대한 벽이 그 순간만큼은 투명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우리 왜 그렇게 된 거였을까? 현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 좋아했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그 시절을, 용기 없는 젊음이 만든 아쉬움을. 어렸으니까 그랬겠지. 웃음이 잦아든 순간 현수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혜수의 손등을 가볍게 스쳤습니다. 순간적인 접촉. 정말 우연처럼 보였지만 혜수의 심장이 격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스침이 그녀 안에 잊고 있던 모든 감각을 깨웠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 누군가에게 설레는 마음. 두근거림.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냥 한 여자 혜수. 미안. 현수가 당황하며 손을 뗐지만 혜수는 오히려 그 온기가 사라진 것이 아쉬웠습니다.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거든요. 현수도 느꼈을까요? 이 미묘한 전류를, 둘 사이에 흐르는 이 묘한 긴장감을. 혜수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엇갈렸습니다. 이러면 안 돼. 난 아내야. 엄마야. 집에는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아. 언제까지 역할만 할 거야? 너도 살아있는 여자잖아. 두 목소리 사이에서 혜수의 마음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책임감과 욕망, 현실과 꿈, 의무와 감정. 현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수야, 너 지금 많이 힘들어 보여. 그 한마디에 혜수는 울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봐준 게. 요즘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에서 나는 어디 있는 건지. 알아. 나도 그랬거든. 남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만 살다 보니까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게 되더라. 공감. 이토록 깊은 공감을 느껴본 게 언제였을까요? 모임이 끝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죠. 나 가봐야겠어. 혜수가 일어서려 했을 때 현수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혜수는 망설였습니다. 가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가족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망설임의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혜수는 떨리는 손으로 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잊고 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다는, 존재한다는 강렬한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괜찮아? 현수가 물었습니다.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괜찮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깊은 대화가 이어졌고 오랜 공백이 채워져 갔습니다. 후회하지 않을까? 혜수가 물었습니다. 후회. 글쎄, 지금 이 순간을 놓치는 것이 더 후회될 것 같은데. 카페 문이 닫힐 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조용한 공원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대화를 이어갔죠. 혜수야. 현수가 조용히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현수가 천천히 혜수의 뺨에 손을 올렸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그 키스는 절망적이면서도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다는 듯 작은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 밤 그들은 서로를 온전히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억눌러온 감정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사랑이라 말할 수는 없었지만 결코 거짓도 아니었던 순간들. 혜수는 웃었고 울었습니다. 죄책감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이토록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느낀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맞고 틀린 건 나중에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냥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밤이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저 현재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혜수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재밌었어? 남편의 무심한 질문. 응, 그럭저럭. 아이들의 시끌벅적한 목소리, 남편의 무관심한 말투, 끝없이 이어지는 집안일. 모든 것은 어제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혜수의 내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오직 자신만의 기억. 그 기억은 끝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삶의 끝까지 그녀를 지탱해줄 은밀한 불꽃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가끔씩 그 밤을 떠올리며 혜수는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일상도 견딜 수 있다고. 자신도 여전히 한 명의 여자라는 것을 확인했기에 다시 아내로, 엄마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당신이라면 그날 밤 그 손길을 외면할 수 있었을까요?